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몽골의 한 학교에서 몇몇 학생들이 조용히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서울대 가고 싶어요. 선생님, 저 한글 배우고 싶어요. 더 놀라운 건 그 학생들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몽골의 마트, 편의점, 심지어 아파트까지 전부 한국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시킨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한 도시 전체가 한국어에 빠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됩니다. 잠깐, 오늘의 이야기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중학교에서 14년째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에르데네입니다. 오랜 시간 교단에 서 있으면서도 제 삶은 늘 일정했습니다. 오전 7시에 출근해서 학생들에겐 영어 수업을 가르치고 오후엔 학부모와 상담을 하거나 시험지를 채점하죠.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다르게 교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에르데네 선생님, 다음 학기부터 2학년 3반의 한글 수업을 맡아주세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영어 전공자였습니다. 한국어는 전공도 아니고 따로 공부한 적도 없었죠. 교장 선생님은 제가 1년간 한국에 다녀온 연수 이력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어 교사가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죠. 말은 부드러웠지만 이미 정해진 배정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단순히 언어 지식 그 이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교과서를 펴고 자음과 모음을 반복해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수업날이 찾아왔습니다. 교실 문을 여는 제 손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 쏠렸고 저는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한글 수업을 맡게 된 에르데네입니다. 수업은 한글 자음과 모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칠판의 기역, 니은, 디귿을 쓰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예상보다 조용했고 집중한 눈빛으로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놀랍게도 교과서를 펼치며 밑줄을 치는 아이도 있었고 따라 쓰는 손놀림이 꽤 익숙해 보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단어는 왜 이렇게 읽어요? 앞줄에 앉은 학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진지했고 궁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이토록 열심히 배우려는 걸까? 단순한 유행인가?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 쉬는 시간이 되어 학생들이 교실을 빠져나간 후 저는 교탁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들은 왜 한국어에 이토록 열정을 보이는 걸까요? 같은 나이 또래의 학생들이 영어 수업 시간엔 딴청을 피우기 일쑤였는데 이 수업에선 책장을 넘기는 손끝까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 자신도 모르게 교과서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교실에서 느낀 묘한 긴장감과 집중력은 단순한 외국어 수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 문 밖에 서 있는 느낌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교실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종이 울리자 아이들이 우르르 교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교탁에 앉아 다음 시간 준비를 하던 저는 누군가 다가오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트였습니다. 앞줄에 앉는 조용한 남학생이었죠. 손에는 구겨진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고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울대. 제가 아는 한 몽골에서 서울대를 진지하게 말하는 학생은 처음이었습니다. 바트는 노트를 펴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형이 서울대 장학금 받고 갔어요. 한국어 잘하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의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동경이 아니라 진심 어린 꿈이었죠. 저는 겉으론 미소를 지으며 그렇구나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이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국을 그저 유행이라 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더 나은 삶으로 향하는 유일한 출구처럼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풍경엔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한국 간판이 붙은 슈퍼마켓, 편의점, 치킨 가게가 도처에 있었죠. 딸 사라도 어느새 한국어 가사를 흥얼거리며 춤을 추고 있었고 친구와 통화할 땐 자연스럽게 한국어 단어를 섞어 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심스럽게 몇몇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니? 예상은 했지만 대답은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한국 병원에서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어떤 학생은 워킹 홀리데이로 한국에 가서 취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 학생은 서울대에 가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말을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어는 삶을 바꾸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문을 여는 열쇠였고, 어쩌면 지금의 몽골 사회가 주지 못하는 가능성을 품은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국어 교사인 아리운이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 진심이에요. 그땐 영어였지만 지금은 한국어가 곧 미래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교탁 위에 놓인 한글 교과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날의 불안함은 아직 남아있었지만 아이들의 진심 앞에서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꿈을 지켜주는 첫 번째 관문이 되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빠른 리듬, 낯익은 멜로디. 익숙하지 않지만 어딘가 귀에 맴도는 곡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딸 사라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정교한 손동작, 박자에 맞춘 발놀림.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라, 지금 뭐 하고 있니? 사라는 놀라 고개를 돌리더니 급히 음악을 껐습니다. 얼굴이 붉어졌고 손에 쥔 스마트폰을 뒤로 감췄습니다. 말없이 나를 바라보는 딸을 보며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춤이니? 그제야 사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동아리에서 다음 달 K-팝 공연 준비 중이에요.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딸은 요즘 방과 후에 도서관에 간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도서관 간다더니 거짓말이었구나. 사라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엔 오기가 서려 있었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몽골 전통만 강조하지만 이젠 현실을 봐야 해요.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 삶이에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교실에서 들었던 아이들의 열정과 지금 눈앞에 있는 내 딸의 말이 겹쳐지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라, 한국 드라마 좀 본다고 내 삶이 바뀌지는 않아. 그러자 사라는 책상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춤 연습 스케줄, 공연 동작 분석, 그리고 한글로 정리된 가사 해석까지. 엄마, 나 이거 그냥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제 꿈이에요. 한국에서 공연 예술을 배우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의 고집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모른다는 생각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꿈일 뿐이야. 한국에 간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야. 사라는 말없이 가방을 챙겼고 현관문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연습 끝나고 도서관은 진짜로 갈게요. 문이 닫히고 거실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돌 음악, 드라마, 음식, 옷차림, 언어. 한국은 교실뿐 아니라 이 집 안으로도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변화는 내 바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내 가족 안에서, 내 딸 안에서 오래전부터 자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오후, 평소보다 무거운 공기가 교무실을 감돌았습니다. 몽골 교육부가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외국어 교과 재편성안을 마련 중이라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어 수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라는 문구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전 교직원이 모였습니다. 교장 오용치르는 조용한 어조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한국어 수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 달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역사교사 투매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몽골 학생들에겐 우리 전통 언어와 문화가 우선입니다. 한때의 유행에 휘둘려선 안 됩니다. 국어교사 툴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에 빠져 있는 건 단순한 드라마 때문이에요. 그걸 교과서로 유지하는 건 지나칩니다. 저는 입을 다문 채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 역시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글 수업을 부담스럽게 여겼고 한국 문화는 나와 무관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바트의 꿈이, 딸 사라의 말이 제 안에서 선명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장 오용치르가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에르덴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요동쳤고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 수업이 불편했습니다. 제 전공이 아니기도 했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수업을 기다리고 스스로 연습하고 꿈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이는 서울대에 가겠다고, 또 어떤 아이는 한국에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지금 한국어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학부모들이 찾아와 아이가 배운 표현을 자랑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간판을 바꿨고 지역 상인회에선 한국어 할 줄 아는 학생을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과가 아니라 우리 지역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레 박수를 쳤고 이어 몇몇 교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우리 학교는 한글 수업 유지라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던 길, 교장 오용치르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주 교육부 간담회에 학교 대표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한글 수업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업종이 울리자 학생들이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교실 안에는 이상할 만큼 정돈된 공기가 감돌았고 책상 위에는 알록달록한 종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어 시간에 각자 자신의 꿈을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글로 자기소개와 장래 희망을 적어오라고 과제를 냈던 날이죠. 처음엔 단순한 작문 연습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맞춤법과 문장 구성을 보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조용한 성격의 오르길이었습니다. 종이를 들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르길입니다. 저는 14살입니다. 제 꿈은 한국에서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때 엄마가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셨어요. 그때부터 한국에 관심이 생겼어요. 저는 한국어를 잘 배우고 한국에 가서 교육을 더 받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 꿈을 한글로 적어왔습니다.
오르길은 작고 구겨진 종이를 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박또박한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문장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어미는 어색했고 철자도 틀린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조용히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숨을 죽였고 어느새 작은 박수가 시작됐습니다. 그 박수는 곧 교실 전체로 퍼졌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눈물이 올라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교육자로서 수많은 발표를 들어왔지만 그날의 발표는 달랐습니다. 오르길의 꿈은 단지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배운 언어로 미래를 그리고 있었고 그 꿈의 배경엔 제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단지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자 가능성이란 걸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교실을 나간 후에도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오르길이 남긴 종이가 아직도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 끝엔 연필로 작게 적힌 글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짧은 한 줄. 하지만 그 문장이 오늘 하루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잔잔한 회색빛이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깊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한국어, 그리고 그 언어로 꿈을 꾸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딸 사라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 삶이에요. 그 말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일까? 언어를 가르치는 일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과 손글씨, 떨리는 목소리 속에 담긴 미래에 대한 갈망을 마주하며 느꼈습니다. 교실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금요일, 저는 학생들과 함께 현장 학습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시내 중심의 전통시장. 오래된 상점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붐비는 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출석을 확인하고 아이들에게 주의사항을 말한 뒤 조를 나눠 자유롭게 탐방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설레는 얼굴로 시장 골목으로 흩어졌고 저는 천천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시장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간판들이었습니다. 할매 순두부, 오징어 튀김집, 정육마트, 이모김밥 같은 한글 간판들이 거리 양옆으로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다수는 몽골어와 함께 쓰여 있었지만 일부는 아예 한글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한 식당과 카페들이 한글 간판을 달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낯설었고 동시에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아이들 중 몇몇은 상인들에게 다가가 한글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입니다. 맛있어요. 발음은 어눌했지만 진심이 담긴 말투였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와, 한국말 잘하네. 어디 학교야? 그러더니 아이들에게 귤 하나씩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더 잘해. 어른들보다 더 유창하더라고.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저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오래전 이곳은 러시아어 간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어 간판이 줄을 이뤘죠. 그런데 지금 이 거리의 표준은 한국어였습니다. 강제로 바뀐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정책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상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언어. 고객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기 위해 한국 문화를 담기 위해 바꾼 간판들. 아이들은 각자 사진을 찍고 음식점 앞에서 음식 이름을 읽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여기 봐요. 김밥 천국 진짜 있었어요. 한 아이가 외치며 손짓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다가갔고
김밥 천국이라는 상호가 선명하게 적힌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가게 안에선 모니터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불고기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자 한국식 떡볶이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주문을 하고 있었는데 매운맛으로 주세요라는 말을 한국어로 또박또박 말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상인은 능숙하게 반응했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주변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말이 통한다는 건 단순한 정보 전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공감이었고 신뢰였으며 이젠 삶의 일부였죠. 학생 중 하나가 제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시장에 있는 간판들 다 사진으로 찍어서 학교에서 발표하면 안 돼요?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알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았던 건 그저 학습의 연장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도시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배움이 현실과 연결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시장을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깊은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감탄이었습니다. 자부심도 섞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 어느새 한국은 이 도시의 일상 안에 스며들었고 아이들은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교육은 교실에서 시작됐지만 그 씨앗은 이 거리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변화란 말없이 찾아오지만 그 힘은 결코 작지 않다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딸 사라와의 갈등은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에 무거운 그림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곤 했어요. 사라는 한국 음악과 드라마에 대한 열정을 숨기지 않았고 저는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런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사라의 학교에서 초대장이 왔습니다. 연극제 초대합니다. 주제 나의 미래, 나의 꿈. 사라가 연극제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딸의 삶에서 멀어진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초대장을 손에 쥐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후회와 그리움이 밀려왔죠. 연극제 당일 학교 강당은 학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여러 학생들의 공연이 이어졌고 마침내 사라의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에 오른 사라의 모습은 평소의 사라와는 달랐어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젊은 여성이 그곳에 서 있었죠. 사라는 몽골 전통 의상 위에 한국식 조끼를 걸친 독특한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대 조명이 그녀를 비추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사라는 천천히 몽골어로 자신을 소개하고 이어서 유창한 한국어로 말을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입니다. 오늘 저는 제 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라의 발음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강당 뒤편에서 저는 숨을 죽이고 딸의 발표를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제 어머니는 영어 선생님이시고 지금은 한국어도 가르치고 계세요. 처음에는 서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요. 사라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처럼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저는 몽골에서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고 두 나라 사이의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라가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빠진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녀의 미래를 향한 진지한 준비였죠. 딸이 그토록 열정을 쏟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라의 발표가 끝나고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어요. 그것은 부끄러운 눈물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의 표현이었으니까요. 공연이 끝난 후 저는 백스테이지로 향했습니다. 사라가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사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제게 다가왔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엄마. 말없이 사라를 품에 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두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긴 침묵 끝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꿈을 응원할게. 이제 이해해. 사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언어를 통해 세상을 연결하는 꿈, 그리고 그 여정에서 함께 성장하는 모녀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름 방학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교무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점점 가을의 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보내온 새 교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글 초급, 중급, 고급 과정과 한국 문화 교재까지.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교육부의 결정이 내려온 것은 방학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고 우리 학교는 시범학교로 지정되었어요.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더 많은 학급에서 한글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처음 한글 수업을 맡았을 때의 불안과 혼란이 무색하게 이제는 오히려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책장을 넘기며 새학기 수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재 속 다양한 활동들을 보며 학생들의 반응을 상상했어요. 특히 한국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 한글의 과학적 원리, 한국 현대사의 흐름. 모두 새롭게 배우고 가르쳐야 할 내용들이었죠. 문득 지난 몇 개월의 여정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맡게 된 한글 수업이 어떻게 제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학생들과 도시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새삼 실감났어요. 그것은 마치 작은 돌멩이가 잔잔한 호수에 던져져 만들어낸 파문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학교 운동장이 보였어요. 몇몇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학교에 나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바트볼드도 보였어요. 그는 친구들과 함께 무언가를 연습하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학생들이 제출한 작문들을 꺼냈습니다. 나의 꿈이라는 제목의 과제였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과 관련된 꿈을 적어냈죠. 한국에서 공부하기, 한국 회사에서 일하기, 한국어 선생님 되기. 학생들의 꿈은 다양했지만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 모든 것이 누가 가르친 것도 시킨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변화였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류는 정부 정책이나 교육 제도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창가로 다가가 멀리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든 한글 간판과 한국 상품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더 이상 이질적인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교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삶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문화를 수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나라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자 참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실로 들어갈 준비를 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꿈을 함께 키워나가는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그리고 그 여정에서 저 역시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것이라고요. 문득 제 딸 사라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이젠 우리 삶이야.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류는 그저 흘러가는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몽골의 교실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도시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누가 강요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을 얻은 나라.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미래를 한국어로 설계하는 사람들. 이것이 지금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글, 그리고 그 한글로 마음을 얻은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